안녕하세요. 자, 오늘 231페이지 진도 준비하시고요. 네, 03번입니다.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및 매수 청구 제도 여기 진도를 준비하시면 돼요. 네. 자, 지금 국토교획법상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중이죠. 자,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되죠. 도시군 계획이었고요.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죠.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그 목표를 제시하면은 이제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저희들은 이미 용도 지역편, 용도 지구편, 용도 구역편 등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오늘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반 시설이죠.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행정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하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그 기반시설의 설치, 도로라든지 지하철, 공항시설 등 설치는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관보나 공보 등을 통해서 결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바뀌어버리죠. 무엇으로 바뀝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게 되고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3, 4월 강의할 때 이렇게 1, 2월도 그렇고요. 이렇게 설명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었고요. 자, 도로 주변에 투자 목적으로 갑과 을이 토지를 각각 5억씩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네. 근데 이제 도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각각 5억씩 땅을 이제 취득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를 이제 공식적으로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도로 용지로 결정 고시된 이 갑과 을의 토지, 그 갑과 을의 토지에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였다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뭐 도로 용지라든지 지하철 용지, 뭐 한강대교 건설 용지, 학교 용지 등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이게 된 거죠.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집가, 땅값은 그대로입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떨어지겠지. 도로 용지로 결정 고시되면 사적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집가, 경제적 가치,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로 용지로 결정 고시돼서 앞으로 수용 대상이 되는 그 땅을 매수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죠. 자, 이런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된 이 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제도, 오늘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4가지까지 들어갈 거예요. 3, 4월에 3가지 제도를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운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된 토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업을 결정 고시해놓고 몇 년 지나면 되죠? 2년. 제일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됩니다.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죠. 네, 첫 번째,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더라도 몇 단계죠? 1단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1단계 도시군 계획시설 1단계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면 이 둘 중 하나에 걸려야 돼요. 2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혹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더라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에서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이죠.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부분. 자, 이런 교재로 직접 잠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 보시면 되죠. 231페이지고요. 자, 231페이지 보면은, 자, 1번 원칙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이때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였죠. 네,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여기까지를 무엇으로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서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내립니다. 예외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해 놓고 몇 년이죠? 2년이죠. 2년 이내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자,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자, 밑줄 것이십시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지 않거나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하면 되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거나 그런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더라도 밑을 쭉 끄십시오.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하면 되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몇 단계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예외적으로 다음에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 있다고 해서 밑에 보면은 허가 대상 행위가 몇 가지 나와 있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허가 대상 행위 3개, 허가 대상이 되죠. 허가 대상 3개 암기하십시오. 첫 번째, 가설 건축물의 건축가, 이를 위한 형질 변경 허가됩니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 밑줄 그어둬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공작물 설치 허가됩니다. 밑줄 그시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때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이에요. 가설 건축이 아닌 일반 건축물은 신축입니까? 개축 또는 재축입니까? 개축 또는 재축.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형질 변경은 허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알면 이제 이해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거기 드시고요. 설명함 드렸고, 교재 읽어드렸고,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그 자체가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알고 계셔야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세 번째니까 앞을 보시고. 자, 시작합니다. 만약에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A지역과 B지역입니다.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고시 됐죠. 자, 이렇게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이 딱 고시되면은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재원을 조달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준비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 구간에 있죠. 이 구간은 1년 차에 재원을 조달합니다. 재원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 도로용지에 편입된 수많은 땅과 건물이 있겠죠. 이것들은 전부 강제 수용하고 1년 차에 보상을 끝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은 2년 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을 끝내고 공사를 하겠다. 3년 차에 그렇게 하겠다. 4년 차, 5년 차, 6년 차에 하겠다는 계획. 이것이 무슨 계획이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자,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보세요. 자, 이 구간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몇 년 이내에 시행합니까? 3년이죠.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 이것을 1단계 집행계획이라고 한다고. 1단계 집행계획으로 부르고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 이것은 2단계 도시공 계획시설 부지라고 부른다고. 그럼 한번 봐요. 우리가 편의상 왼쪽을 갑의 토지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을의 토지라고 하자. 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용지로 결정고시하면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이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건설 사업을 결정고시해 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다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다는 것은 사업만 결정고시했지.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준비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지. 그럼 당분간 저기 공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당분간 공사가 없을 이 땅에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은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은 허가 기준 이제 알고 있죠, 이제.
건축법상 가성출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청소도 몇 층 이하이 됩니까? 3층 이하일 것. 그리고 존치기간은 몇 년이죠? 3년 이내일 것.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전기 등 간성 공급 설비에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등으로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허가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가성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된다고. 그래서 단계별 집행구역 수립이 없는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를 위해서는 3년 내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법상 임시 가성주택 건축이 허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단계별 집행구역 수립됐어. 수립된 경우에는 1단계 집행구역에 포함 안 된 부지니까 몇 단계 되는 겁니까? 2단계 부지잖아. 그럼 2단계 부지는 몇 년 있어야 되죠? 앞으로 4년, 5년, 6년 차에 공사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만 3년 동안 여기는 공사가 있어? 없어? 없어. 이 만 3년 동안 공사가 없을 이 땅에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법상 임시 가성건축은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년 이상 공사가 시작되니까 3년 내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임시 가성건축이 허가되더라도 사업에 방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구역 수립이었거나 1단계 집행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2단계 부지에서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건축의 건축, 또 무엇이 되죠? 공작물 설치. 그리고 기존 건축물, 가성주택이 아닌 기존 건축물은 신축은 안 돼.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것을 위해서 표현 보면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교재를 스스로 읽어볼 수 있게 된 거죠. 예, 미집행 도시군 계획실부리에서 이제 개발 효과를 설명했고요.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 그 2단계 부지에서는 건축법상 가성주택 허가가 됐다 가정합시다. 허가 났어. 허가 나면 몇 년이 있으면 공사 시작되죠? 4년 차에 공사 시작되잖아. 그러면은 이미 허가된 기존의 가설건축이 그대로 존재되어 있다면은 사업에 장애가 되죠.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 등이 허가된 이 도시군 계획실 예정지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고요. 사업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기간 내에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교재 같이 볼까요?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 방금 설명드린 내용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같이 볼까요? 자, 가성주택 건축 등을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는 자, 밑줄 것이십시오. 그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의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이라고 했으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철거 비용을 지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지 않고 가설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해당 가설건축이나 공작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지금까지 2년 미집행 시 단계별 집행 등 수립 없으면 가설건축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책정 등기입니다. 232페이지죠. 자, 232페이지에 보면 도시군 계획실부지 매수 청구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제도도 설명 듣고 교재를 같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했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갑과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 기반시설 설치를 결정고시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갑과을의 토지를 무엇으로 묶였다고 했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여버렸잖아요. 이렇게 도로용지와 같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개발 허가 안 나니까 땅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도 없잖아.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갑과을은 각각 5억씩 투자했는데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 되면서 순식간에 땅값이 3억으로 떨어진 거죠. 2억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 그 토지 소유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이 투자 목적으로 땅을 5억 주고 샀어. 서울시에서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 해버렸어. 땅값이 5억이 3억으로 순식간에 떨어졌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당사자라면은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대한 그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되는데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 손실보상 규정이 없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으면은 해당 법률을 폐지하든지 2년 내에 폐지하든지 아니면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폐지된 겁니까? 개정된 겁니까? 개정이 됐죠. 그래서 손실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에 해당 토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네, 이 토지를 관할시청군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매수 청구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의 도로용지나 지하철용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공 객실 부지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도시공 객실 부지로 결정고시 토지 전부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매도 청구는 이렇게 됩니다. 도시공 객실 사업을 결정고시해 놓고 몇 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어 됩니까? 10년입니다. 10년.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됩니다.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는데 몇 년? 10년 미집행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매도 청구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 아니고 단순한 청구권에 불과해요. 자, 이렇게 이제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10년 미집행에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고요. 당연히 그 토지 외에는 건축물이라든지 기타 정착물도 매도 청구 대상에 포함이 돼요. 네. 자, 그리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됐지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자,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도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됩니까?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절차 배우시기 때문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다음 절차가 공사 착수를 해야 돼요. 인가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데 공사 착수를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가 뭐죠? 실시계획 인가고시라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절차가 진행되면은 이제 공사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됩니다. 자,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누구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한다 그랬죠? 시청, 군청.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수무자는 시청군청이니까 시장, 관할 시장구수들이 법상 매수무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누가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들,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들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칙은 이제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데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됐지만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 시행자, 해당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거나 또 설치된 도시공계획시설을 관리하여야 할 법상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때 그 해당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의무 있는 자, 설치에 관하여 의무가 있는 자하고 설치된 도시공계획시설 관리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하고 설치된 도시공계획시설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까지 여기는 워낙 그 매수 청구 제도는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깐깐하게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엇을 말씀드린 거죠? 매수 의무자죠. 여기까지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 시행자 결정되어 있으면 시행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 도시공계획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 설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하고 관리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수업한 것을 다시 교재로 확인합니다. 네, 여러분 교재 같이 볼까요? 교재 요약이 잘 정리되어 있죠? 232페이지 왼쪽 상단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도시공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10년 내에 손떼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줄 것이죠.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대동그라미 하면 되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 가로 안에 봅니다. 가로 안에, 네 번째 줄 가로 안에 출거죠. 그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출거죠. 건축물과 정착물도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매도 청구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단, 밑줄 것이십시오.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다면 10년 미집행에 지목이 되어도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한 줄 한 줄이 전부 지문에 뜰 수 있다고 다 읽어줘요. 그러니까 요약지에 정리를 했다는 것은 지문에 한 줄이 들어가도 들어갈 확률이 있다고 보시고 다 읽어두셔야 된다고. 그럼 지금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약집을 혼자 보기 위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혼자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집을 읽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모자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10년 미집행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한다고 그랬죠? 시청, 군청. 시청, 군청이니까 서울특별시장부터 관할 군소까지 전부 법상 매수모자가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소까지 밑줄 것이고 그들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 밑에다가 시청, 군청 항상 그렇게 옵니다. 매수모자는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는 이럽니다. 다음에 해당한 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해당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매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줄 것이십시오.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할 법상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면 줄 것죠. 그 의무 있는 자,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단, 이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거나 설치 동그라미 관리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 관리 동그라미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르다면은 줄 것이십시오.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설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그 순서 그대로 교재에 편집되어 있습니까? 필기 하나도 필요 없잖아.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교재 읽어주면은 수험 준비 끝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매수 절차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줄 것죠.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요. 매수하기로 결정을 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하죠? 2년 동그라미.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면은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때 매수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죠. 현금 밑줄죠. 현금 또는 채권입니까?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까? 현금. 매수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매수모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줄 거죠. 매수모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은 현금이 아니고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발행되는 채권의 이름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되는 거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A부터 E까지 박수를 정리되어 있고 이건 통지 암비다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매수모자가 누구일 때만 발행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상 발행자가 누구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지방자치단체여야만 발행이 가능하고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가, 지자체 등 하면 다 틀립니다. 국가도 포함 안 되죠? 지방공사 등도 매수모자가 될 수 없다고. 국가, 지방공사 등이 아니고 오직 매수모자가 누구일 때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하나요? 발행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무자로서 자 다음 중 한 개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발행 요건이 몇 개 보이죠? 두 개가 있죠. 발행 요건이 두 개잖아. 점 두 개죠. 그 둘 중 모두를 갖춰야 됩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 첫 번째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용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얼마? 3천만 원 이하입니까? 초과 금액입니까?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용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매수대금이 7천만 원이면 매수대금은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얼마라는 거죠? 4천. 이 4천만 원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도시공원 기술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용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 이하는 도시공원 기술 채권으로 지급드릴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3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요.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그 3천만 원 초과한 이 초과 금액에 한정하여 채권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대금이 7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초과금은 얼마입니까? 4천이고 4천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정확히 보십시오.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무엇으로 정하죠? 조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율은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출거죠. 지금부터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여야 한다고 틀려요. 그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이율을 정하되 구체적인 이율을 무엇으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하게 돼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구체적인 이율을 조례로 정함.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준용 법률도 있습니다. 이런 도시공개시설 채권, 그 채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무슨 법 준용합니까?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준용 법률은 지방재정법이다. 혼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 앞에 살짝 적어 넣을까요? 살짝. 자, 도시공개시설 채권 적으십시오. 채권 발행 절차입니다. 채권 발행 절차 등이에요. 채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다면 무슨 법 준용합니까?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채권 발행 절차 등 적어두십시오. 채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어. 무슨 법 준용하죠?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거하고 여러분이 비교해서 꼭 외우셔야 될 게 있어. 오른쪽으로 갑니다. 233페이지. 매수가격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줄 것이십시오. 매수가격과 매수절차 등 줄 거예요. 매수가격과 매수절차 등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신 토지를 시청 구조에서 매수하면은 공짜입니까? 매수대금 지급해야 됩니까? 토지 매수대금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매수대금 지급할 때 매수가격과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합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약칭해서 무엇이죠? 공지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매수가격과 매수절차 등에 준용되는 법은 공지법. 그렇게 되죠.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채권 발행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매수가격과 매수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공지법. 이렇게 해서 암기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구부 매수지연시 허가대상에서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매수구부 매수지연시 허가대상.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더 앞에 보시고. 여러분, 갑거래 토지의 도로용지로 도시공개시설 사업 결정 고시를 합니다.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여서 지목이 대임에는 관할 시청 구정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고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게 됩니까? 6월. 그죠? 6개월이죠. 6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매수 결정을 알리면은 그날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되죠?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무자가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알렸어.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매수입니까? 매수 거부가 됩니까? 매수 거부가 되는 거지. 매수 거부라고 표현한 거죠.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매수 거부가 되죠. 그 다음에 매수 대상 토지 매수 결정을 알렸어. 매수 대상 토지를 알리면은 그날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내에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를 하지 않고 2년이 지나도 매수를 하지 않는가? 이때는 매수 거부가 아니고 무엇이죠? 매수 지연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에는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 갑거래 토지에서 일정한 개발이가 허가된다고. 이때 허가대상. 교재 보면 몇 개 나와 있죠? 네, 3가지. 이것은 꼭 암기를 또 하셔야 됩니다. 4가지죠. 기역, 니은, 디귿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몇 층 이하죠? 3층 이하. 그렇게 오셔야 되죠. 3층 이하. 첫 번째, 외우십시오. 같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3층 이하의 몇 종이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3층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될 수 있고요. 3층 이하인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될 수 있는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일부는 제외됩니다. 가로 보십시오. 2종 근린생활시설 디귿번이죠. 자, 다중생활시설 미칠 거예요.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미칠 거죠. 그리고 노래 연습장 미칠 것이고 이것
4개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지만 네,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제외되는 것도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청소와 상관없이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는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이거하고 이제 여러분이 비교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무엇을 비교하셔야 되냐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갑거래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미집행 도시군 계획실부리에서는 아까 가설 건축의 건축 등이 허가됐죠? 구체적으로 가설 건축의 건축 또 하나가 뭐죠? 공작물 설치 그리고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것들을 위한 형질 변경이 허가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돼서 시청 군청에 매수 청구했어. 그때 매수 구분화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은 저를 보고 몇 층? 3층 이하는 어떻게 되죠? 단독주택, 1종 근생시설, 2종 근생시설, 그리고 공작물 설치 허가될 수 있죠.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허가 대상에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만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갑거래 토지의 도로 용지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고시를 해버렸어. 그날부터 제일 먼저 배운 게 이제 2년이죠. 2년 미집행 시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다면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되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는 뭐 할 수 있죠? 매수, 청구,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에 놓고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거죠. 여러분, 갑거래 토지에다가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에 놓고 몇 년 동안 2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거야.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미집행됐다고. 이러면은 우리 헌법상 국민의 사유재산은 보장되어야 한대요. 보장되잖아. 헌법상 사유재산은 보장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률로 이렇게 사유재산이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유재산 제한이 무한정 제한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몰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한 결정고시의 효력은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그 결정고시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실효가 되는 거지 실효.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지나면은 그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됩니까? 실효 시기는 몇 년이죠? 20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배운 거죠. 2년 미집행의 단계별 집행구역 등 수립이 없어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 등 허가 10년 동안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됩니다. 실효 시기는 몇 년? 20년 지나면은 자동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리에서 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서라는 이유는 이렇게 좁게 해서 세 가지 제도를 하나의 앵글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넓게 좀 보시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제도를 한꺼번에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는 3, 4월도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했는데, 오늘 이제 5, 6월 되면은 하나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좀 듣고 교재는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 뒤쪽에도? 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도로 주변에 갑과을 입장이 돼서 땅을 좀 사두셨습니다. 각각 5억씩 투자했었죠. 서울시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땅에다가 도로 용지를 결정고시했어. 경사 났습니까? 어찌 이런 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순식간에 5억이 3억이 되고 2억을 여러분은 공중에 날려버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어. 아무튼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다행히 지목이 되라면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죠? 매도 청구를 해서 구제는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지목이 잡종지야 이런 된장. 잡종지고 하천부지고 공장용지면은 지목이 대가 아니면은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매도 청구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몇 년 기다려야 실효가 되죠? 20년 지나야 실효가 되잖아. 이때 구제받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입법이 됐어. 다시 법이 만들어졌다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이면은 매도 청구하고요. 지목이 대가 아니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 맞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배웠잖아. 바로 결정됩니까? 입안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을 하고 그리고 결정,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를 나눠서 배우셨죠. 그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자, 입안권자, 이 정책 입안권자에게 내 땅에 사업 결정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이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10년 동안 공사업이 집행됩니다. 10년 동안 공사업이 집행되고 지목이 되지가 아니어도 10년 동안 공사업이 집행되고 실효 시기까지, 실효 시기는 몇 년이죠? 사업 결정 고시하고 20년 지나면은 다음날 실효되잖아. 그 실효 시기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면은 입안권자에게, 누구에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안 적어도 돼요. 설명드리면 교재에 다 있습니다. 다시 찾아드릴 거야. 입안권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내 땅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한 것, 이 결정을, 내 땅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 신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입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알려주게 되죠. 자, 이 내용을 얼마나 필기도 하고 싶고 막 그럴까. 자, 여러분 교재 봅니다. 자, 여러분 233페이지 일단 실효 시기를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양괄호 3번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읽어드립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 동그라미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미칠 것이십시오.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년이 된 날의 다음날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한 효력을 잃게 된다. 여기까지 미칠 것 없고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은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내려오세요. 4번에 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양괄호 4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 등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해제 입안 신청 요건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책장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어주세요. 앞쪽으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앞에 제목 붙이기. 제목 붙이면 그냥 필기 것이에요. 앞에 적으십시오. 결정, 해제, 입안 신청, 해제, 입안 신청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신청 제도예요. 결정 해제 입안 신청 그렇게 적으면 끝이에요. 결정 해제 입안 신청이라고 적고 자 교재 읽어드립니다. 교재 보시고요. 23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집중합니다. 동그라미 1번 준비됐습니까? 자 읽어드릴 거예요. 한 번에 미출 거지 마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 동그라미 해두죠. 3대고요. 10년 내에 그 시설 설치하고 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어. 10년 동안 공사 집행됐습니까? 미집행됐습니까? 미집행.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경우로서 자 지금부터 미출 것으로 따라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줄 것이십시오. 단계별 집행계획상 도시군 계획시설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까지 줄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면은 손 떼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족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합니다. 입안권자 동그라미 합니다. 입안권자에게 계속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결정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결정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까지 줄 것이고 입안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무엇을 신청할 수 있죠?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보세요. 여러분이 도로 주변에 5억 주고 각각 갑과 을의 입장으로 이제 땅을 사뒀어. 서울시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도로 용지를 결정고시를 해버린 거야. 그때 도시군 관리를 누가 입안했죠? 서울시청에서 입안했겠지. 그죠? 그리고 몇 년 지났죠? 10년 지났는 거야.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지목이 되면 어떻게 구제받죠? 매도 신고하면 되지 뭐 서울시청에다가. 근데 지목이 잡종지면 매도 신고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매도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을 고시했을 거 아니야. 그 결정, 여러분 땅에 도로 용지로 결정 고시한 그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서울시청에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앞으로 10년 동안 공사업이 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면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상 넘깁니다. 234페이지 제일 위에. 입안 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줄 거죠. 해제 입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줄 거면 되죠. 나머지는 줄 거 없네. 해제 입안 신청을 받고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고, 네, 실효시까지 설치하기로 한 단계 집행계획 수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제 입안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3개월만 기억하면 되지만 해제 입안 신청하면 서울시청에서 몇 개월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됩니까? 3개월. 이거만 기억하면 되겠네. 지나가다 읽으십시오. 외울 것도 없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을 묶어줍니다.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동그라미 3번, 4번을 앞으로 묶어주세요. 3번, 4번을 묶었습니까? 네, 앞으로 묶어주시고, 이번에는 결정 해제 신청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결정 해제 신청이라고 제목 적으면 설명도 한 거예요.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결정 해제 신청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듣고 교재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자, 또 설명 듣습니다. 저 좀 봐주시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땅에다가 도로 옆에 땅 좀 사뒀어. 네. 서울시에서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 해버린 거죠. 지목이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이면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뭐 할 수 있죠?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죠. 지목이 대가 아니면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면은 서울시청에다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근데 해제 입안 신청했는데 해제 입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한 결정권자에게, 아까는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 신청했죠. 이번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에게 내 땅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해제를 해달라고, 결정 해제를 결정고지에게 신청할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고자는 그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결정 여부를, 해제 결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보시고 3번. 교재 읽어드립니다. 동그라미 3번이죠. 해제 입안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구의 입안이 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에게, 결정권자를 동그라미 합니다. 결정권자에게 계속 줄 것이십시오.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하세요. 결정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해제 입안 신청입니까? 결정 해제 신청입니까?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결정고지에게 신청한 제도가 있다고. 4번.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자는 지금 결정 해제 신청 받았죠?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고자는 줄 것이십시오.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이번에 몇 개월이죠? 2개월 내에 손 떼시고 결정 여부를 정하여, 해제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 해제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또 저 좀 보실까요? 결정 해제해달라고 결정고지에게 신청했어.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고자 해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을 우리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잖아. 도시군관리구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래서 그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는 대통령이었습니까? 국국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그래서 결정 해제를 안 해주면은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다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검토 후 결정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결정 해제를 결정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국토부 장관의 권고를 받아서 결정을 해제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5번, 6번 지나갈 때 읽으시면 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정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있으면 지금부터 끝까지 읽으면 되죠. 이번엔 누구죠? 국토부 장관에게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심사 동그라미, 결정 해제 심사 신청 동그라미,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6번 읽으면 돼요.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공원객수에 대한 도시공원관리구의 결정권자에게 쭉 껐죠. 끝까지 읽었죠. 결정권자에게 도시공원객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권고가 있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정을 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편집이 이방권자에게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 신청할 수 있죠. 결정 해제가 안 되면은, 해제 결정이 안 되면은 국토교통부에 결정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 해제 심사를 받은 국토교통장관은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결정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그죠? 권고를 받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이 흐르듯이 그냥 쭉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한 4년 전에 제도가 도입됐고요. 그동안에 출제가 잘 되지 않다가 작년에 딱 한 줄 들어갔어. 작년에 기출문제 소개합니다. 작년에 기출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도시공원객시설 사업결정고시로부터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이방권자에게 결정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외울 것도 없죠, 그죠? 제도를 진행할 때 체크된 대로 읽고 진행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도시공원객시설 사업 결정고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제도 4가지 전부를 이제 통째로 다 듣게 된 거죠. 제일 먼저 여러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 되고, 즉 도시공원객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제일 먼저 몇 년? 2년 미집행의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 없으면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죠. 그 다음에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면 뭐 할 수 있죠? 시청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수 청구 못 하잖아요. 그때는 이방권자에게 결정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 해제 위반이 안 되면은 이번에는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죠. 결정 해제가 결정이 안 되면은 국토교통부에 결정 해제 심사 신청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그리고 10년이 2개여서 그러니까 지목이 되면 매수 청구, 지목이 대가 아니면은 집행 실효 시기까지 이제 집행 계획이 없으면은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도시공원객시설 사업 결정고시 하고 제일 마지막에 몇 년이죠? 2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결정고시 효력은 실효된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오늘 제 시간에 다룬 주제는 거의 100%라고 보셔야 돼요. 매수 청구는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보고, 그리고 매수 청구 했을 때 매수를 하면은 매수대금 지급하게 됩니다. 그때 매수대금 지급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했죠. 발행하는 채권이 뭐죠? 도시공원 계획 시설 채권. 그 도시공원 계획 시설 채권도 별도로 한 문제도 출제하고 하니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하고 다음 진도 준비하겠습니다.